한국 탄핵하는 수준이 페루랑 공동 1위야? 맞아. 정말 안타깝고 또 한심한 수준인데, 페루라는 나라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딱 페루 수준이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야. 페루는 역대 대통령 4명에 대해서 7건의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그중 3명을 탄핵시켰어. 정변이 엄청 많은 나라가 페루거든. 그러니까 페루는 대통령이 취임했다 하면 번번이 탄핵당하는 나라야. 최근 2022년에도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파면돼 끌려 내려졌어. 전 세계에서 대통령 4명을 탄핵 소추한 나라가 페루인데 이게 전 세계 1위거든. 근데 이 페루랑 공동 1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야.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똑같이 4명이야. 공동 1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페루보다 탄핵이 훨씬 더 많았어. 왠 줄 알아? 봐봐. 최근 3년간 30번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13명을 직무정지시킨 이 악명 높은 기록은 페루가 아니라 페루 할아버지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야. 우리나라가 가장 탄핵이 많은 나라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거지. 근데 그만큼 공직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잠시 후에도 설명해 줄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야. 탄핵이 애초에 우리나라는 쉽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야. 탄핵 대상과 사유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탄핵 절차는 신속 간편화돼 안전장치는 전혀 없고 허술해. 탄핵을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부담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이 많았던 거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이렇게 탄핵이 쉽고 남용되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그 다음이 페루.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을 극복하려던 1987년 헌법체제의 산물로 탄핵제도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때 사람들은 지금같이 여소야대나 의회 독재 논란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헐렁한 탄핵제도지. 전 세계 문화 강국이자 글로벌 경제 10위권 국가인데 정치 수준은 최하위 남미 국가와 같은 수준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인 거지. 그럼 2위랑 3위는 어디야? 2위는 브라질, 3위는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 4위는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이란, 체코, 칠레, 파라과이 등등등이야. 물론 미국에서도 3명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어. 탄핵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딘 줄 알아? 영국. 탄핵 제도의 종주국이 영국인데 정작 영국에선 탄핵 대상에 총리가 포함되지 않아.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영국에선 탄핵이 사문화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은 탄핵 대상이 아예 법관으로 한정돼 있어.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제 국가에선 탄핵엔 정치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아예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하원은 탄핵 소추의 권한을,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나누어 가져서 어떤 정파에 의해 탄핵이 쉽지 못하게 견제되게끔 설계돼 있지. 우리나라처럼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한 정당이 탄핵을 쉽게 남발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정당이 전혀 견제하지 못하게 해놓는 나라는 드물어. 그러면서 뒤처리는 모두 다 헌재에게 맡기고 마치 탄핵이 중립적이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어. 우리나라의 탄핵은 의회가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고 그 책임은 헌재에 죄다 떠넘기는 구조이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30번의 탄핵을 하고 9번이 내리 기각됐는데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아. 더 나아가서 내각과 국무위원들을 총탄핵시키겠다는 얘기도 하잖아.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문제는 또 뭐야? 무죄 추정의 원칙도 공소시효도 모두 무시된다는 점이야. 미국 하원은 탄핵 소추 단계 때부터 엄격한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위헌 위법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프랑스도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탄핵이 정말 위법에 의한 탄핵인지 아니면 정치적 탄핵인지를 치열하게 검증해. 반면 한국 국회에선 탄핵이 아주 쉽지. 탄핵 사유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 없이 단 한 번의 국회 본회의만을 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게 위헌이다 라고 주장한 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탄핵이 곧장 통과되는 거야. 페루가 딱 이런 시스템이야. 똑같은 수준인 거지. 탄핵 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탄핵 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매우 논란이 많은 지점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의 대원칙과 충돌하거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이 통과됐지만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 바 있어. 결국 그 탄핵은 불발됐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이 7대1로 기각돼 부당한 탄핵임이 뒤늦게 드러났어도 그동안 직무정지로 공백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놀라운 점은 여기서 하물며 페루도 인도네시아도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가 정지되진 않는다는 점이야. 페루만도 못한 거지. 봐봐. 국회의원과 비교해볼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3심 확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고 급기야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돼.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일단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돼. 이게 공정하냐는 거지. 또 자신들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장이나 검사를 보복성으로 탄핵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회의원은 지나치게 방탄할 거리가 많은데 정부와 공직자 대통령은 지나치게 탄핵에 무방비한 상태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왜 탄핵을 어렵게 해놨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탄핵 과정이 뿜어내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 분열, 국가 신인도 추락과 민주주의 체제 훼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 탄핵은 일반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공직자에 대한 최후의 처벌 수준이야. 만약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혹은 선거를 앞당기기 위해 탄핵을 남발한다면 탄핵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심각한 또 다른 국가 혼란만을 불러올 뿐이야. 탄핵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과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나라의 탄핵 수준은 딱 남미 국가 페루보다도 못한 수준이거든. 여기까지 알면 우리나라 탄핵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보면 돼.